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2.1회의가 진행됐습니다. 국가 부흥의 새로운 투쟁 지침을 밝히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4차 전원회의 2.1회의가 참가자들의 높은 정치적 열의 속에 진행됐습니다. 전원회의는 전날 회의에서 2021년도 주요 당 및 국가 정책들의 집행 정령을 총화하고 새년도 사업 계획에 관한 문제를 토의한 데 이어 28일 사회주의 농촌 문제의 올바른 해결을 위한 당면 과업에 대하여 중요하게 취급했습니다. 총 비서동지께서 전날 회의에서 역사적인 결론, 2022년도 당과 국가의 사업 방향에 대하여를 하신 데 이어 2일 회의에서 사회주의 농촌 발전에서 중대한 변혁적 의의를 가지는 역사적인 보고를 하셨습니다. 총 비서동지께서는 우리식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지향하고 있는 현실적 조건과 시대적 요구에 맞게 농촌 진흥의 웅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중장기적인 발전 전략과 중심 과업, 구체적인 실행 방도들을 제시하셨으며 혁명적인 중대 조치들을 취해 주셨습니다. 현 시기 우리나라 농촌 문제 해결에 가장 과학적이며 혁명적인 진로를 명시한 새로운 사회주의 농촌 건설 강령은 전원회의 참가자들의 전폭적인 지지와 찬동을 받았습니다. 전원회의는 상정된 의정 토의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주체 110일 2022년 새해의 즈음에서 라오스 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통룬 시스리 동지가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보내온 꽃바구니를 28일 해당 부문 일꾼에게 우리나라 주재 라오스 인민민주주의공화국 특명전권대사가 전달했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한편 이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우리나라 주재 라오스 특명전권대사가 꽃바구니를 드렸습니다.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 주체 110일 2022년 새해 즈음에서 마흐무드 아바스 팔레스티나 국가 대통령이 28일 꽃바구니를 보내왔습니다. 꽃바구니의 댕기에는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각하의 건강을 삼가 축원합니다. 이런 글발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세폭의 붉은기를 휘날리며 자랑찬 성과를 일으켜온 한 해를 돌이켜보는 온 나라 인민은 사상기술 문화 분야에서 일대 변혁을 일으켜 새로운 승리 지름길을 열어나가기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신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불멸의 업적을 가슴 뜨겁게 되새겨보고 있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께서는 올해 진행된 역사적인 당 제8차 대회에서 농촌에서 3대 혁명을 나고치고 사회주의 농촌 태제를 철저히 관철하는 것을 농촌 문제 해결의 전망 목표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뜻깊은 당창군 76돌 기념 강연회에서 3대 혁명 불공기 쟁취운동이 사회주의 건설을 힘있게 다고치는 위력한 추동력으로 대기할 때 대해서 간곡히 가르쳐 주셨습니다. 특히 제5차 3등 선구자 대회 마련해 주시고 이 역사 소환을 보내시고 이 운동을 현실 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확대 강화 발전시키는 데서 나서는 강령적인 지침들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경의하는 총비서님께서는 이 소환에서 모든 혁명 진지를 3대 혁명할 때 대한 사상을 제시하시어 이 운동을 새로운 높은 단계에 올려세워 주셨습니다. 3대 혁명으로서는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 강령이며 우리 당의 총노선이라는 경의하는 총비서 동지의 순관 뜻을 높이 받들고 온 나라의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불길이 세차게 타올랐으며 올해만도 200여 개의 단위들이 3중 3대 혁명 붉은기, 2중 3대 혁명 붉은기, 3대 혁명 붉은기를 수여받는 영예를 지녔습니다. 이 나날에 이룩된 귀중한 성과들은
사회주의 건설을 새로운 발전 단계로 상승시키는 데서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이 얼마나 거대한 생활력을 발휘하는 것을 또렷이 실증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종업원들을 자기 부문, 자기 분야에 정통한 기술 인재로 키우는 것을 중심 고리로 들어진 것이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기 일터에 대한 애착, 자기 직업에 대한 긍지감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봤습니다. 그대로 우리 공장의 발전을 추동하는 이런 중요한 계기가 됐습니다. 우리 구역의 실태를 놓고만 봐도 앞선 단위들, 생산과 경영활동이 잘 되고 있는 단위들을 보면 내 없이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을 꾸준히 실소 있게 벌리고 있는 단위들입니다. 이런 단위들이 많이 늘어날수록 구역의 발전이 기만큼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 구역의 3대 혁명 붉은기 쟁취운동의 추진 정령에 따라서 당에 대한 중요성을 검증받는다는 이런 관점에서 이 운동을 구역 발전의 중심거리로 틀어지고 힘있게 나가자고 합니다. 지금 온 나라 인민들은 경의하는 청비소동지의 이름도 따라 3대 혁명의 기치 높이 사회주의 건설의 전면적 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갈 드높은 요리에 넘쳐 있습니다.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새로운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이민위천 일심단결 자력갱생을 우리 혁명의 필승의 복음으로 들어지고 나아가자. 올해 경공업 부문에서는 인민 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제품들을 더 좋게 더 많이 생산하는 대로 지향해 왔습니다. 경공업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 사업, 그리고 이거 설비 원성능 회복 사업, 이 밖에 새 제품 개발 사업에 중심을 두고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나 우리 경공업 부문에 필요한 원료 자재를 무조건 자체로 생산해야 된다는 그러한 각오를 가지고 지표 선정 사업부터 하나하나 진행하고 그 선정된 지표들을 놓고 모든 부문들에서 올해까지 생산 공정 무조건 완성하는 방향에서 그 사업을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방직공업부문만 보더라도 그 염색 공정에 쓰이던 화학 보조 자재를 자체로 생산했고, 그러니까 신발공업 부문에서 주요 자재를 국내의 자재로 대용하는 그러한 기술도 개발을 이용하였습니다. 편집공업 부문에서 그 자체 기술 역량을 꾸리게 한 사업을 완강히 내버려서 인재들을 적극적으로 찾아내고 그들의 역할을 높이게 한 사업 진행해서 앞으로 그 어기는 계획 수행을 위한 사업에서 큰 미천을 마련하였습니다. 경공업 부문의 많은 단위들에서는 재자원화를 일시적인 해결책이 아니라 항구적인 방법론으로 틀어지고 내밀어 왔는데, 이 과정에 재자원화 비중이 현저히 높아졌습니다. 많은 공장 기업소들에서 재자원화 체계가 수립되고 재자원화 사업에서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보다 적극화됐습니다. 재자원화의 운용을 고려합니다. 이거 우리가 살 길입니다. 이렇게 쓸모없이 버려지던 업무를 가지고 그래서 섬을 뽑기 위한 사업을 진행했는데, 이 과정에 우리가 첫째도 둘째도 들고 나간 구호가 바로 질보자입니다. 과학기술이 안 받침되지 않고서는 재자원화가 단 한 공정도 한 걸음도 전지 못합니다. 현존 설비를 합리적으로 개조하고 또 부족한 생산 공정들을 보강하는 방법으로 이 재자원화 생산 공정을 확립해 놓았습니다. 올해 김종숙 평양제사공장을 비롯한 비단공업 부문의 공장들에서도 제품의 질을 높이는 데 주되는 힘을 넣어왔습니다. 지난 시기 제품이 생산이 다 진행된 다음에 결과물이 나온 다음에 제품에 대해서 평가하던 것을 지금은 생산 현장에 검사원들이 직접 내려가서 자기 담당 직장들이 있어가지고 하나하나 즉시 결함을 퇴치해가지고 결과물이 좋게 나오게끔. 종업원들이 기술 기능 수준이다 곧 제품의 질입니다. 우선 새로 들어오는 종업원들에 대한 기능 정습반을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이 종업원들이 기술 기능 수준을 높여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각지 지방산업 공장들에서는 자기 지역의 원료 원천과 내부 예비를 최대한 효과적으로 이용해서 소비품 생산을 누리기 위한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됐습니다. 종합된 자료에 의하면 올해 경공업 부문에서는 1000여 종의 새 제품들이 개발됐는데, 지금 각 생산 단위들에서는 인민들이 실지 그 덕을 보게 하기 위한 사업들이 실속 있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올해 존사회적으로 과학기술을 중시하고 그 교린력으로 나라의 전반 부문을 균형적으로 동시에 발전시켜 나가기 위한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졌습니다. 과학술 전당을 중심으로 하는 전국적인 보급망을 형성하고 새로운 과학술 자료들이 중앙에서부터 말단에 이르기까지 물이 흐르듯이 이렇게 보급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국적으로 과학술 자료 공유 체계를 세워가지고 새로운 과학 성과들이 널리 교류되고 공유되도록 하기 위한 이런 연결고리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전국 각지에서 대중적 기술혁신 운동도 이제 활발히 벌어졌습니다. 특히 이제 올해 지난 4월부터 시작된 위대한 수령님 탄생 100여 기념 4.15 기술혁신 돌격대 전국 기술혁신 경기가 이제 힘있게 벌어져서 가치 있는 과학연구 성과들이 생산에 도입되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410여 개의 단위들이 모범 기술혁신단위 칭호를 쟁취했습니다. 또 260여 개의 단위들이 모범 과학술 보급실을 쟁취했습니다. 올해 가상 전람회, 가상 전시회 방식으로 전람회 전시회들이 많이 진행돼서 앞선 부문과 단위들에서 이룩된 성과 경험들을 공유하고 이전하기 위한 이런 사업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또 연말까지도 그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만도 전국 정보화 성과 전람회 2021을 비롯한 큰 규모의 전람회 전시회들과 부문별 과학기술 발표회, 전시회, 토론회, 기술 강습들이 진행되었습니다. 특히 지금 진행되고 있는 각도건조 전시회 2021만 봐도 참관자들이 전시장안을 참관하면서 모형화된 전시품과 사진, 동영상, 생산기술 지도서를 열람하는 것과 함께 출품 단위들과 대화도 하고 전시품들에 대한 구매도 실현할 수 있게 되어 있는 곳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성과 경험에 토대해서 전시의 전람회 방식을 보다 발전시키고 개선하기 위한 사업들과 과학기술 성과 자료들을 공유, 보급하는 데서 그 효과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들을 연구하고 도입하고 있습니다. 높은 실력과 참신한 강의 활동으로 대중을 당정책 관철회로 적극 과무추동하는 당 초급 선전일꾼 대회에는 선전 활동을 주동적으로 창발적으로 벌여 성과를 거두고 있는 모범 학습 강사들도 서 있습니다. 철도성당학교 부장 리초라 동지는 지난 10여 년간 학습 강사의 역할을 수행해 오면서 수많은 강의들에 출연해서 대중을 당의 사상으로 무장시키는 데 적극 이바지했습니다. 우리 부장 선생님은 정말 강의 당정책과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경의하는 청비서 동지의 노작들을 자자구구 학습하고 그 다음에 당정책을 현실과 결부해서 해설해 주기 위해서 정말 많은 노력을 바치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를 어떻게 진행하는가 하는 데 따라서 대중을 당정책 관철회로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렇게 되지 못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때 제가 맡고 있는 책임과 임무가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가 하는 것을 심장으로 느끼게 됩니다. 불같은 정열과 박식한 실력과 뜨거운 인정미, 또 기다려지는 학습 강사. 이것이 21년간 당 초급 선전 일꾼으로 사업하고 있는 대동강구역 인민위원회 부장 박철수 동지에 대한 사람들의 한결같은 평가입니다. 박철수 강사 동지는 학습 강사라는 이 사회적 분공을 인물하기보다 자기 생활의 한 부분으로 여기고 매우 사랑합니다. 사실 전공기관의 부장사업이 간단치 않습니다. 그렇게 바쁜 속에서도 강의안을 자기가 다 작성하고 그에 따르는 다매체 직감을도 자기가 직접 만들곤 합니다. 2년 전에 시적으로 어대교양 해설경연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때 강사 동지가 밤새워 자료도 넘겨주고 다매체 편집물 작성 방법도 배워주면서 우리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기락실, 리신자, 정말 천리마 시대의 붉은 선동원들이야말로 오늘도 우리 모두의 훌륭한 본보기로 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건설이 새로운 승리를 위한 역사적인 투쟁이 벌어지고 있는 지금이야말로 조국이 기억하고 인민이 사랑하는 이런 당 초급 선전 일꾼들이 끝없이 배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외신 보도에 의하면 28일 하루 동안 세계적으로 100여만 명의 감염자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세계적인 하루 감염자 수가 100만 명을 넘어서기는
대류행병이 발생한 때로부터 2년 만에 처음이라고 합니다. 분석가들은 하루 감염자의 폭발적인 증가가 전염력이 매우 강한 오미크론의 전파와 관련된다고 평하고 있습니다. 28일 현재 세계적인 감염자 수는 2억 8,313만여 명, 사망자 수는 543만 130여 명으로 증가했다고 합니다. 지금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세계 각지로 급속히 퍼지면서 국제사회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그 어느 변이 비루스보다도 전염력이 강한 오미크론은 중화 항체를 회피하는 능력이 대단히 큰 것으로 해서 신형 코로나 비루스에 감염되었다가 완치된 사람이나 왁신 접종을 마친 사람도 그에 감염될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이런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가 지금 델타 변이 비루스를 밀어내고 지배적인 비루스로 되고 있습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는 지난 11월 24일 세계보건기구에 처음으로 보고된 때로부터 열흘도 못 돼서 모든 대륙에서 발견됐으며 현재 100여 개 나라와 지역에 전파됐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앞으로 몇 주일 안에 이 변이 비루스가 더 많은 나라에서 만연하여 보건체계에 막중한 부담을 주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새해 명절을 전후로 인원 유동이 중단되면서 감염자가 대폭 늘어날 수 있다는 위구심도 커가고 있다고 합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오미크론 변이 비루스의 출현은 새로운 변이 비루스가 또다시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으며 대류행병 추이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하기 어렵다고 비관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최근 오스트랄리아의 여러 지역에 들불이 발생했습니다. 들불로 여러 채의 살림집들과 구조물들이 파괴됐으며 피해 지역에 비상경보령이 내려졌다고 합니다. 소방대원들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센 바람과 고온의 영향으로 난관을 겪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온화한 나라에서 저리독감으로 수천 마리의 기러기들이 무리로 죽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해당 기관은 저리독감의 전파를 막기 위해 기러기들의 서식지인 호스가 지역을 봉쇄하고 주변의 닭공장들을 폐쇄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동해안 바닷가의 여러 지역에서 주로 해였고 그 밖의 지역에는 구름이 끼면서 여러 지역에서 눈이 내렸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4도로서 평년보다 4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과 함경북도 라선시에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일부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고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은 12월 30일 목요일 음력으로 동짓달 20일입니다. 내일 오후부터 모레 오전까지 동서안의 여러 지역에서 한때 초당 10m 이상의 센 바람이 불 것이 예견됩니다. 그런 곳으로 해서 센 바람 주의 경보가 발표됐습니다. 내일 북부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개였다가 흐려서 눈이 내리겠고 황해남도 서부와 함경북도 바닷가 지역에서는 오전과 오후 한때 산발적으로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그 밖의 지역은 주로 개겠습니다. 그리고 아침 최저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오늘보다 3 내지 10도 낮아지겠고 오후부터 찬바람이 불면서 날씨는 춥겠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 속에서 동상을 입거나 심장혈관계통질병, 호흡기 질병을 비롯한 만성 질병들이 심해지지 않도록 건강관리에 각별한 주의를 다려주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경영 부문과 건설 부문을 비롯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도 추위와 센바람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할 것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룡화 11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룡화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도 3일이요.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전부터 때때로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강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고 개였다가 흐려서 오전과 오후 한때 약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청진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개였다가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함흥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원산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신의주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사리본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주시는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개였다가 오전과 오후 한때 흐리겠습니다. 개성시 북서풍이 3 내지 6m로 불다가 5 내지 8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도 산지구로서 룡하 30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홍원 지방으로서 3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해상경보입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주의경보입니다. 조선동해에서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밤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밤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가까운 바다에서 0.5 내지 2m로 일고 먼 바다에서는 2 내지 3m로 높다가 1 내지 2m로 일겠습니다. 조선소에서는 내일 북서풍이 7 내지 10m로 불다가 오후부터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고 물결은 0.5 내지 2m로 일다가 2 내지 3m로 높겠습니다. 그리고 평안남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황해남도 해상은 흐려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모레는 북서풍이 10 내지 15m로 강하게 불다가 오후부터 7 내지 10m로 불고 물결은 2 내지 3m로 높다가 0.5 내지 1.5m로 일겠습니다. 내일과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센 바람과 높은 물결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수산과 해안 부문에서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12월 31일부터 주체 110일 2022년 1월 2일까지 근들은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31일에 거기압의 영향으로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고 기온이 평년보다 5도 정도 낮아져서 날씨는 춥겠습니다. 1월 1일과 2일에 조선소의 북부에서 남동쪽으로 이동하는 저기압골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그러므로 1일 밤부터 2일 오전까지 대부분 지역에서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서해안의 일부 지역에서는 폭설을 동반한 많은 눈이 내릴 것이 예견됩니다. 그러므로 인민경제 모든 부문에서는 폭설과 많은 눈에 의한 피해가 없도록 해당한 대책을 세워주기 바랍니다. 특히 많이 쌓인 눈에 의해 인명피해나 전기, 통신선로들에서 단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도로관리와 교통운수 부문에서는 도로와 철길을 비롯한 교통로들이 차단되지 않도록 위험 구간들에 대한 사전 대책을 철저히 세워주기 바랍니다. 전국 일평균 기온은 31일에 평년보다 낮겠고 1월 1일과 2일에는 평년 정도로 예견됩니다. 그럼 이 기간 예견되는 지방별 날씨를 보시겠습니다.